자, 그러면 오늘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다시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 100일을 맞아 민주당 청년 채널이 이번 주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앞으로 이번 주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날입니다. 일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김영석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김영석이 일단 대학교는 건국대학교 나왔고요. 단국대학교 석사, 경희대학교 박사를 거친 인물입니다. 김영석이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렇게 사학과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그리고 친일파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김영석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김영석의 경력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대한예수장로회 생각하면 떠오르는 교회나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그 막 미국에서 왔다고 난리쳤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갔던 교회가 어디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제가 막, 우리 집 앞마당에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이 사람이 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시거나 아니면 알아맞히시는 분 있으면 제가 굉장히 감동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밤, 오늘 지금 이 방송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김장환 목사 빅터한코님 말씀 주셨고요. 미국에서 왔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힌트 드리면 미국에서 왔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부정선거를 맞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정답 외쳐주셨어요. 빅터님 모스탄이라고 외쳐주셨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모스탄이 왔었던 은평제일교회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바램님이 정답에 굉장히 근접하셨었네요. 사랑제일교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은평제일교회라고 은평구에 있는 교회에 모스탄이 왔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대한예수장로회 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교수 그리고 총신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었던 그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장로회에 소속되게 됩니다. 서울 이수역 근처에 있죠. 그 이수역 근처에 있는 그 총신대학교의 교수였는데 그 총신대학교가 대한예수장로회였다. 이 부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총신대학교 교수일 뿐 아니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목사 안수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를 안수까지 받았기 때문일까요? 또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독립기념관 직원까지 그 예배에 동원했다라는 내용들도 우리가 추후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내용도 지켜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스탄이 왔던 그 교회, 은평제일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저기 작성이 되어 있죠. 김영석 경력에 있는 총신대학교 교수, 대한예수장로회가 모스탄이 방문했던 그 교회, 은평제일교회의 대한예수장로회와 동일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희한하고 이상하고 괴이하기까지 하죠. 빅터님께서는 복음주의 목사라고 말씀 주셨고 모스탄이 왔던 그 교회가 대한예수장로회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교수를 역임했던 그 총신대학교가 대한예수장로회 이것이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아니면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아니면 모스탄이 대한예수장로회 소속의 은평제일교회 온 것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대한예수교 소속의 총신대학교 교수였던 부분 이게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연결고리가 없을까?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아니면 연결고리가 있는 게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연결고리가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빅터님께서 상관관계가 있어요, 민천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 자유대학 있잖아요. 그 자유대학 뭐 그런 것들도 결국에 이 대한예술장로회나 아니면 기독교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예술장로회, 총신대학교 김영석, 모스탄, 은평제일교회 이것들이 뭔가 조금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김영석이 무엇을 잘못했나를 볼 것입니다. 김영석 기념관장이 뭐 안익태 선생님과 안중근 선생님을 같은 선상에서 또 봤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던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잘못된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가장 김영석에게 분노하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물러나라고 독립기념관까지 뛰어갔던 이유는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광복은 연합군 선물, 김영석 거치 이 부분인데요. 광복이 연합군 선물이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제가 오른쪽에 가져온 기사 내용처럼 연합군의 승리가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고 그 일본 진주만 습격 이후에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도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그 원자폭탄 이후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독립이 무조건적으로 그 원자폭탄으로 인한 연합군의 승리의 부산물로만 보여져서는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만약에 연합국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자존할 수 있는 자립심이 있는 곳이 아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생각하면 그리고 이 국가가 민족성이나 이런 걸 다 잃고 독창성도 없고 민족성도 없고 역사성도 없고 언어도 다 잃어버린 국가라고 한다면 연합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려고 하지 않았었겠죠. 그러한 내용이 이 기사에도 나옵니다. 독립은 독립운동가들의 헌신, 임시정부의 외교, 민중의 저항과 문화운동 등 수많은 힘이 오랜 시간 쌓여 이루어진 결과이며 연합국이 한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것도 이러한 내부적인 힘 덕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독립군들이 대한민국에서 독립을 하고자 했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과연 연합국이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했겠냐? 이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서 존재하고 싶어서 임시정부도 세우고 미국도 갔다 오고 중국에서도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대한민국 국토 안에서도 다양한 저항활동, 문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연합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요.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이 김영석의 발언이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이 광복은 연합군 선물이라는 말을 듣고 독립기념관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외쳤었죠. 뭐라고 외쳤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광복이 연합군 선물이면 독립기념관은 선물 보관함이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외쳤었는데 김영석이 그때 카페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말 대꾸하지 않고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때 실시간 영상으로 보셨었죠? 우리 키피티님께서 들어와 주셨고요. 김영석 사퇴하라 외쳐주셨습니다. 키피티님도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네요. 청아입니다. 자, 그리고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서의 문제점 우리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서의 문제점, 독립기념관 직원들을 동행해서 교인들을 불러서 독립기념관 안에서 예배를 드리
수장고, 일반인은 잘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수장고를 단체 관람시켜줬다는 부분.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뭐 괜찮다라고 보여지시나요? 그냥 뭐 친하고 이러면 수장고 한 번쯤 들여다 보내줄 수 있지. 독립기념관장 정도 됐는데 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불러다가 수장고도 한번 보여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큐피트님께서 선물 보관함이라고 딱 집어서 정답을 말해주셨습니다. 큐피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독립기념관 직원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진행한 것도 문제지만 독립기념관 안에 있는 그 수장고의 유물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그 어떤 작은 펜 하나일지라도 독립기념관장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잘 보관하라고 독립기념관장을 뽑아준 거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독립기념관장이니까 주변에 의스대라고 관장한테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독립기념관장이 돼서 이 정도도 해줄 수 있다.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듯이 수장고 단체 관람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게 있죠. 그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라고 하면 되나요? 이제 김건희라고 해야 되나요? 범죄자한테는 김건희 씨, 그 씨자를 또 붙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김건희 씨가 종묘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차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었죠.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 김건희가 하는 행동이 유사합니다. 김건희는 종묘에 사람을 불러서 차담회를 했던 거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자기가 관장으로 있는 곳에 사람들을 불러서 수장고를 보여주고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든 예배도 시켜주고 그렇게 한 것이죠. 하는 짓이 김건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ROTC 15기 총동기회도 직원이 대신 예약을 해주고 그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한테 야 이번에 저기 ROTC 15기 총동기회 있으니까 저 예약해놔. 그리고 그때 뭐 사람들 많이 오실 테니까 과자나 이런 것도 좀 세팅을 해놓고 거기 뭐 회의 자료나 그런 것도 입구에다 좀 세팅해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김영석 친척들이랑 뭐 김영석 집에서 무슨 명절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오늘 뭐 저기 추석이니까 저기 뭐 외가댁에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뭐 사위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사람 많이 오니까 뭐 음식도 좀 해놓고 여기 앞에 좀 깨끗하게 치워놔. 마치 독립기념관이 개인의 어쩐 사적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었었다는 것이죠. 독립기념관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독립기념관장이 잘못됐다라고 외치면서 독립기념관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이 찾아갔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후손들이 찾아가서 무엇을 했느냐? 독립기념관장실에 해고한다, 해임한다 딱 붙여놓고 그 앞에서 피켓 딱 이렇게 붙여놓고 언론사들한테 왜 해고를 하는지, 왜 김영석 관장을 인정할 수 없는지 이런 내용을 다 얘기를 하고 보도자료도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김영석이 출근하려고 할 때 김영석 출근을 못하도록 저지하는 활동도 후손분들께서 하셨어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인 우리가 너를 인정할 수 없는데 너가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냐 하면서 출근 저지를 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독립기념관장인 김영석은 지금도 관장실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장실로 출근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사무처 앞에서 농성을 그리고 집회를 하시는 분들을 한번 뚫어야 되고 관장실까지 올라가서는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후손분들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근데 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을 누가 제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분들한테 관장님 들어가시니까 비키세요, 비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일반 길거리에서도 독립운동 후손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을 함부로 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출근을 못하게 됐었고 다른 곳을 출근하고 뭐 수련원으로 갔네 뭐 여기로 갔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난주에 제가 공식적으로 들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공식적으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현재 재택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재택근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되면서 독립기념관 앞에나 독립기념관장실을 막아서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의미가 퇴색되게 됐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 출근을 못해야 그리고 출근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야 이제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해임이나 아니면 자진 사퇴로 결과가 이어질 텐데 재택근무로 빠지면서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남 도의회가 나섰습니다. 역시 우리 정치 유튜버 아니라 할까봐 충남 도의회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충남 도의회에서 김영석 파면을 촉구한다는 건의안이 올라갔고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을 상정했었던 것이고요. 결과를 열어봤는데 가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됐는데 왜 부결이 됐는지 봤더니 국민의힘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김영석과 모스탄이 연관되어 있는 대한예술장로회 그리고 김건희와 김영석의 비슷한 행보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수장고 일반인은 거기서 차담회를 할 수 없는데 차담회를 진행한 종묘 이런 것들 뭔가 맥락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독립기념관장 그 김건희 특검법 저지하고 나서는 국민의힘 이런 걸 보면 진짜 뉴라이트, 친일파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보위해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거는 결국 국민의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맨날 뭐만 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졌대요. 그럼 그 내용을 열어보면 친일파, 뉴라이트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번에도 김영석 파면 촉구 건의안을 충남도의회에 올렸는데 그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힘 다수 반대표 때문에 뉴라이트 그리고 친일파로 보여지는 김영석 관장의 파면 촉구 건의가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독립기념관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 노조, 독립기념관 직원분들이 나섰습니다. 얼마나 나서기 힘들었을까요?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독립기념관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독립기념관장이 바뀌고 또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김영석과 비슷한 인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 노조원으로 하셔서 이 얼굴 드러내고 지금 이 릴레이 시위하고 계신 이분들 있잖아요. 독립기념관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독립기념관 직원분들이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이렇게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 1인 피켓스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 좀 지켜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윤석열의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분들, 상급자라면 몰라도 그 아래에서 정말 그냥 명령에 따랐던 그런 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좀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독립기념관장이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여서 그 사람을 해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노조원들, 우리가 모른 척 해서야 되겠습니까? 모른 척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 그냥 둬서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런 분들 절대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가 지켜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의하시면 채팅창에 1번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독립기념관 노조원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채팅창에 1번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빅텅님께서 1번 올려주셨고요. 바램님께서도 1번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말씀처럼 그리고 제 생각처럼 독립기념관장이 내려오지 않게 됐을 때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장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저 직원분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치치님 1번, 토우장군님 1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저 직원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직원분들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않으면 저 직원분들은 제 생각에 자진퇴사 당할 것 같아요. 남해진님도 1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 직원분들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저 직원분들 결과적으로 자진퇴사 당할 거다. 회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당해서 그만두게끔 어떤 상황에 처해진 다음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것과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직접 겪어봐서 그런지 저분들의 미래가 너무 보여요. 우리가 지켜드리지 않으면 저분들 제 생각에 99% 자진퇴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드려야 돼요. 벌써 아직 이 논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독립기념관 사유와 고발당한 김영석이 제보자 찾아 처벌하려고 했다라는 단독 뉴스까지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그 관장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게 해줘버린다면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안 중 김영석을 해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일단 자진사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진사퇴할 것 같으신가요? 독립후손분들이 막아서 출근 저지를 못하니까 재택근무라는 말도 안 되는 코로나 때 있었던 걸로 코로나 때 있었던 어떤 그런 수칙이나 사무적 방식으로 근무를 하면서 편법을 쓰잖아요. 그런 편법을 쓰는 김영석 자진사퇴할까요? 저는 솔직히 자진사퇴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영석이 자진사퇴를 안 할 건데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느냐. 지금 집에서 근무한다고 저기 결의누리관 사무처에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내릴 거냐 했을 때 충남도의회를 통한 사퇴를 촉구한다. 이것도 결국에 부결돼서 안 됐잖아요. 그럼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는 겁니다. 출근 저지하여 해임시킨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사회를 모집하여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임시킨다. 이게 가장 유력한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광복군 유족회 분들께서 결의누리관에 오셨었죠. 그 영상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결의누리관에 오셨던 광복군 유족회 분들 중 한 분이 이사회를 소집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다른 분은 또 광복회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관련되신 뭐 보훈부나 이런 데 관련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이사회를 소집하실 수 있는 분 중에
그 이사회 구성원 중에 한 분이 그때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는 행동에 나설 것이고 이제는 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실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건데 그러면 그 이사회를 소집해서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할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에 참석해서 동의를 해주면 되는 걸 거고요. 우리 민주당 청년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김영석 독립기념관 사퇴 집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남혜진님께서도 토요일 일요일 독립기념관 투쟁합시다. 힘을 보태주세요 해주셨고요. 바램님께서는 소신 있는 행동을 하는 용기 있는 분들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말에 김영석 독립기념관 사퇴 집회가 열리면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주는 역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 사퇴 집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멉니다. 천안에 있고요. 천안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가 조금 버거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어, 언제 어디서 모여서 같이 가자 이렇게 제가 올리겠습니다. 제 차가 5명까지 탈 수 있잖아요. 제 차량에 5명까지 타고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 오실 때 차량을 같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 그 차량에 또 누구를 태워서 같이 가서 또 집회 참여하고 집회 참여한 이후에는 그 앞에 있는 맛집에서 밥도 좀 먹고 예쁜 풍경도 좀 보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9월 11일자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독립기념관장 사퇴 집회에 우리가 힘을 모아주는 것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행사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차박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차박하지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행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홍대 청년들에게 진실 전하는 거 하고요. 불법 집회나 불법 현수막에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는 거 당당하게 맞서는 거 역할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말에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할 때 한 5분 정도 모시고 가고요. 또 지방에서 올라오실 때 다른 분께서 차량 지원을 해주시면 그 차량으로 또 지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독립기념관이나 독립기념관장 사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렇게 방송 진행해봤는데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실내 방송 치고 방송의 질이 좋지 않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1,000원 정도만 민주당 청년 음료수 마시라고 한 1,000원 정도만 후원 가능하신 분들은 후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수님께서 이잼 국민주권정부 출범 100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 이재명 대통령님 생가 방문 예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1박 2일로 방문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방송 그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질이 이렇게 깔끔하진 못했는데 제가 이것도 편집해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또 음료수 값 정도만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카운트다운 할게요. 10, 9, 8, 7, 6, 5, 4, 3, 2, 1.